전국에서 지역위원장님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5일,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25일부터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 본게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언론에서는 흥행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흥행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맞지 않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난 8일부터 선거인단 모집을 했는데 9일 동안 26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평균 하루에 한 3만 명. 많이 들어오는 날은 5만 명이 좀 넘고 조금 휴일 날은 3만 이하로 좀 떨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본격화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150만까지는 무난히 선거인단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체의 대리 접수가 금지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하려면은 공인 인증서까지 발급돼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접수되는 상황을 보면은 전국에서 아주 골고루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선이 시작되면은 후보님들의 성적 삭차가 이렇게 발표가 되고 순위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여기 두 분 후보와 계시지만 늦더위도 아주 올해는 심하다 그러니까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끝까지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뽑히는 후보가 12월 19일 본선에서 저는 당선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죠? 네. 소리가 적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여러 번 대선을 치렀지만 이번만큼 지구당 지역위원장님들이 아주 열심히 하는 경우는 참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하면서 전국에 다녀보니까 특히 어려운 지역, 이 영남지방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런 어려운 지역의 위원장님들이 충분히 선거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당사무소를 빨리 열어달라 이런 요청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지역사무소에서는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선 정당사무소로 지역사무소로 전환을 시켜서 본격적인 대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오늘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가능한 빨리 전환을 해서 본격적인 대선 준비를 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방금 봤는데 새누리당이 결국은 현기환하고 현영이 두 사람을 제명하는 걸로 공천장사에 관한 수사를 마감을 짓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만이 아니고 이번에 이루어지는 검찰의 수사나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니까 이런 분들이 집권을 하면은 나라 꼴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듣자하니 선관위에서 100쪽짜리 수사 의뢰서를 검찰에 제공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한 10쪽짜리 가지고 한 건 내지 두 건을 수사 의뢰를 하는데 100쪽짜리를 제시한 걸로 봐서 적어도 범죄 행위가 10건 이상은 큰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거법을 아주 농락을 한 그런 사람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정당입니다. 공천에서 비례에서 탈락해가지고 지역으로 공천 주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도저히 비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도저히 감이 안 돼가지고 탈락한 사람을 비례로 발탁해서 중앙당에서 공천을 준다는 거 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앙당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현영이에는 새누리당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준 겁니다. 근데 바로 또 쫓아냈습니다. 현영이 의원이 새누리당에 왜 꼭 필요했겠습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건 뭡니까? 그분의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분의 돈을 필요했는데 그게 들통이라는 바람에 못 써먹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보낸 겁니다. 그분은 그냥 앉아서 국회의원 하시면 비례를 제명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이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이 재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재판을 받는 동안
대법이 확정될 때까지 비례대표 신분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500만 원만 내고 비례대표를 하나 얻어가지고 검찰은 좀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수년 동안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참 새누리당은 착한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이 집권을 할 때 과연 이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될까?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을 그렇게 팔아먹으려고 애를 쓰다가 실제로는 별로 팔아먹지 못했어요. 국민이 보는 눈이 있고 언론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새누리당이 자주 집권하면은 초반부터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부패도 얼룩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내가 가락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그 장준하 선생님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이장을 하느라고 그 시신을 이제 열어보니까 두개골에 6cm만큼 뒤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의사의 그 거만한 의사의 소견으로는 큰 무슨 망치 같은 걸로 얻어맞은 흔적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실제로 이제 그 과학적인 조사를 해보면은 원인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1975년입니다. 인혁당으로 9분이죠. 9분을 그 사형을 하고 그 겨울공화국 그 시기에 약사복이라는 데 등산을 갔다가 실족해서 사망했다고 당시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그 유고를 보니까 뒤통수에 6cm 가량의 구멍이 나 있는 두개골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 이건 틀림없이 당시에 유신체제 하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가격을 받은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진실이 이제 전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당에서 이부영 상임고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범시민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진실을 이제 밝혀나갈 것입니다. 바로 그 후예들이, 그렇게 내려온 후예들이 다시 집권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출마를 하고 공천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대로 해서 정말로 지난 총선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요망,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대선을 잘 치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위원장님들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우리 경선을 아주 감동적으로 잘 치러내서 대선에서 집권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제3기 민주정부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새 정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장님들 함께 연말까지 아주 필사적으로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신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건은 지난 97년이나 2002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여건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한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나 이걸 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 우리 민주통합당의 정권을 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장님들과 의원님들이 총 단결하면 우리의 준비가 끝납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룩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단결이 필요합니다. 내 내부에 불만이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하면서 외부로는 아끼고 내부로 단결해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집권의 가능성을, 희망을 보여줄 때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8월 임시국회도 새누리당이 정부가 국회에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20일 새누리당의 경선이 끝나면 21일부터
정상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국회에서 철저히 투쟁을 하고 또 9월 임시국회에서 당대표 연설이나 대정부 질문 그리고 상임위 활동, 예산 심의 모든 것에 노력을 해서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을 국회 내부에서부터 만들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12월 19일을 위해서 매진하자고 소합니다. 감사합니다.